네,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어나운스먼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퀴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볼 거고요. 범위는 수요일 날 한 것까지예요. 전체 10%, 10%이고, 그다음에 뭐 지난번 실러버스 리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뭐 오픈 에브리띵. 그런데 다만 다른 사람과 뭐 인터랙션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빙, 챗 GPT, 제미나이 뭘 써도 상관없어요. 예. 다만 그들이 책임지진 않죠. 자, 뭐 패스워드는 핸드아웃 패스워드는 언제나 뭐 챕터 2면 TOW고 뭐 클래스 미팅 5면 FIVE고 뭐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스페이스 없이 입력하시면 돼요. 호목 5는 언제나처럼 오늘 끝나고 나면 최대한 빨리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잠깐만요. 그렇죠. 4번까지인가요? 네. 4번까지 우리 올렸고요. 네. 뭐 클릭커블 타임스탬프를 올려달라 그랬더니 할 줄 모르는지 잘 안 올리는 것 같은데 좀 해주세요. 자, 전체 우리가 커버해야 될 게 제법 많아요. 모든 것을 다 아주 디테일로 할 수는 없죠. 한 과목에서. 뭐 이 교과서를 보면 알겠지만 교과서가 매우 얇아요. 그렇죠? 두께가 이렇게밖에 안 되죠. 네. 중요한 것은 뭐 통신 공학 전공자 입장에서 네트워크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잘 전달해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챕터 2 Principles 중에서 지난번에 쉐어링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주로 매트릭스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볼 거고 재수가 좋으면 스케일러빌리티도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부터 뭐 이더넷, 와이파이, 라우팅 뭐 이렇게 쭉쭉쭉 우리 나갈 거예요. 지난 클래스 미팅에서 중요했던 것은 뭐죠? 오늘 또 나올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겠지만, 더 인터넷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소스에서 싱크 또는 데스티네이션까지 패킷을 보내면 어때요? 얘가 예, 잘 받았으면 잘 받았다는 액놀리지먼트 패킷을 다시 요 싱크한테 보내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할 때 이제 패킷을 하나만 보내면 그냥 보내고 끝나지만 여러 개를 보낼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보겠지만 하나를 보내고 그러면 갔다가 와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 패킷을 또 보내면 갔다가 오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가 아니라 패켓을 좀 여러 개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패켓보다는 여러 뭐 바이트, 옥테트를 양을 적당히 정해서 보낸 다음에 뭐 한 번에 에크를 받아서 그 다음 걸 보낸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서는 이제 에크를 보내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잘 됐을 때는 어때요? 패켓을 보내면 에크 패켓이 돌아오죠. 그런데 잘 못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못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죠? 잘 못 되는 게? 네, 가다가 패켓이 이제 에러가 나서 중간에 있는 어떤 라우터에서 드랍이 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있는 어떤 라우터에 링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라우터가 핸들을 다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기기니까 버퍼, 메모리가 있겠죠. 그걸 쌓아놓는 들어오는 패켓을 쌓아놓고 자기가 처리를 할 텐데 쌓아놓는 버퍼가 가득 찼어요. 그러면 그냥 또 드랍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데스티네이션에 도착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에크가 안 오겠죠. 에크가 안 오는데 무조건 에크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다음 패킷은 못 보내겠죠. 그래서 이제 에크 베이스로 네트워크를 만들 때는 에크의 타임아웃 시간을 정해놓고 타임아웃이 되면 예를 들면 다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타임아웃이 되면 보내는 속도를 좀 줄여요. 그 전에 팍팍팍팍 보내면 에크가 탁탁탁탁 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에크가 탁 안 오잖아요. 그러면 좀 천천히 보내는 거예요. 하나 탁 보내고 좀 이따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배울 거예요. 전부 다 디테일을. 어느 정도의 디테일을.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타임아웃이라는 거고. 어, 타임아웃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했지만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뭐 파이프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과 유사한데 차이점이 매우 많죠. 마치 우리가 어, 그 전기 회로를 무슨 파이프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해서 볼티지 소스를 예를 들면 뭐 물의 높이 수위차를 두는 어떤 걸로 본다든가 이렇게 할 때 항상 비유를 하면 어때요? 비유를 하면 어떤 에센스는 커버가 되는데 어떤 것은 매우 잘못된 매우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여러분한테 줄 수 있죠. 그래서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수도관에 비유하자면 어쨌든 간에 물이 저 저수지에서 가정에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얘는 어때요? 빨리빨리 물을 보내주고 싶은데 압력을 확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프가 굉장히 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터지겠죠. 누수가 생기겠죠. 이런 것처럼 비유를 하자면 모든 네트워크는 뭔가 좀 이렇게 많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 네트워크의 한계까지, 그렇잖아요. 우리 엔지니어니까 박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계까지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해서 컨트롤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 과목에서 이 더 인터넷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컨트롤이 컨제스천 컨트롤과 플로우 컨트롤이에요. 컨제스천은 라우터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라우터는 파이나이트한 어떤 버퍼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라우터 안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우편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떤 때는 제가 수도관 얘기를 했다가 어떤 때는 우편 시스템을 얘기할 텐데 그때그때마다 그 에센스를 담고 있는 게 달라서 그래요. 어떤 뭐 우체국은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뭐 안 쌓여요. 근데 어떤 우체국은 받으면 그냥 행랑을 저기 안 되니까 버리고 퇴근하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컨제스천이 일어나면 이제 컨제스천 컨트롤을 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에크가 안 오면 일단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예. 소스에서 천천히 보내요, 보통. 예. 보내는데 천천히 다시 보내는 거예요. 속도를 줄여서. 예. 오늘도 계속 나오겠지만 패킷을 하나만 보낸다고 자꾸 생각하면 뭔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말했지만 우리가 보내고 싶은 어떤 데이터 비츠가 여러 개 있고 그거를 쪼갠 것이 패킷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이 전체 덩어리를 한 번에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IP 버전 4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페이로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보 비트 또는 뭐 옥텟 수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최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훨씬 초과하는 어떤 뭐 넷플릭스 영화다. 그러면 당연히 패켓 하나로 처리가 안 될 테니까 기본적으로 이 더 인터넷 상에서 패켓을 보낼 때는 크게 둘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하나의 패켓을 보낼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고, 하나는 그러니까 패킷 시퀀스 또는 스트림을 쭉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항상 나눠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빠뜨린 것을 안 빠뜨리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천천히 다시 보내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플로우 컨트롤은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지 않게 어디서? 여기 소스에서 보낼 때 데스티네이션에서도 어때요? 받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버퍼 용량의 한계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에크를 보낼 때 주로 거기다가 내가 얼마나 여유 있는 버퍼가 여유가 남았나를 알려줘요. 그럼 얘가 또 어때요? 중간에 라우터들 이런 컨제스천 이런 게 아무리 안 생긴다 하더라도 어쨌든 데스티네이션에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컨트롤을 하는데 그것을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뭐 DNS라든가 프로토콜인 HTTP, HTTPS, 그 다음에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불리는 것. 그러니까 사실 더 인터넷은 그전에도 있었다고 했어요. 예, 더 인터넷의 어떤 특정한 프로토콜들과 웹 브라우저들이라든가 그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이런 게 결합되면서 사실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어떻게 보면 또 뭐 인터넷이 그 일부가 되는 어떤 통신망이 등장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퀴즈에서 봤겠지만 호목 하이퍼 링크는 우리가 그 하이퍼 텍스트 상에 있는 어떤 누르는 그 어떤 스트링 같은 거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로케이터가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어떤 리소스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URL과 하이퍼링크는 다른 것이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뭐예요? 하이퍼링크에 그 URL을 써놓죠. 그러면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밑에 웹브라우저 저 왼쪽 하단쯤에 URL이 뜨는데 똑같죠. 하지만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뭐 호스트 네임이라든가 도메인 네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말했지만 호스트는 여기서 뭐 컴퓨터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어떤 전자기기 디바이스일 수도 있는데 걔는 뭐 어떤 어드레스를 가져요. 사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IP 어드레스를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예, 지정된 유동 뭐 IP 이런 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드레스를 가진다고 보고 그러면 이름도 IP 어드레스가 아닌 이름도 가지느냐, 뭐 철수, 뭐 라디오,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가지느냐 하면 안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지면 좋은 게 뭐냐면 구별하기가 쉽죠. 우리가 번호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도메인 안에 있는 호스트들은 어때요? 앞부분에 프리픽스만 바꾸고 뒤에는 도메인 네임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호스트 네임들을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하이어라키칼한 어드레싱을 하고 하이어라키칼한 네이밍을 해서 뭘 줄여요? 예, 룩업 테이블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어떤? 디렉토리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도 디렉토리 서비스.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면 전화번호 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나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되죠. 예. 참고로 여러분이 그 터미네이터 영화는 알죠? 그렇죠?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 아저씨 나오는 거 보면은 항상 뭐예요? 외계인들이 이제 어떤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착한 사람들의 과거에서 이제 어떻게 킬 해버리려고 하면 어때요? 이름을 모르니까 전화번호 부를 찾아서 어때요? 쭉 찾아서 사라 코너인가요? 거기서 여자 주인공 이름이 그 찾아가지고 사라 코너 돼 있는 다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 전화번호를 뜯어서 뭘 어떻게 하는데, 예, 어쨌거나. 그래서 디렉토리 서비스라고 해요. 그런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화번호부도 디렉토리 서비스고. 예. 그래서 디렉토리 서비스에 전화번호부가 뭐 요만한데, 이게 이만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전화바 부스가 이만한데, 거기 이만한 거 뭐 도서관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적은 어떤, 전화번호 부를 가질 수 있도록, 머리를 써서 다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이제 프린서플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이 쉐어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쉐어링에서 핵심은 뭐죠? 우리가 뭔가 자원이 모자라면 공유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뭐 공유 하우스라든가 공유 자전거라든가 공유 택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소련이죠, 사실. 소련 사람들이 예전에 이 세기의 위대한 발명들의 공통점들을 막 분석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남는 게 인력이니까 그 당시에 야, 너 이거 분석해. 야, 이거 분석해서 공통점 찾아내. 못 찾으면 뭐 시베리아. 이렇게 하면 열심히 찾아내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했더니 몇 가지 룰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계화하고 트레이닝 스쿨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 러시아 소련의 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같은 데다가 뭐 창의적 발상 이런 걸로 검색을 하면 그 모 대학의 어떤 박모 교수님이 그 K무크에서 강의하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 비슷한 거 그다음에 나오던 여러 가지 그 트리즈와 비슷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몇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건 뭐냐면 오늘도 나오겠지만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최적화잖아요. 그러면 최적화를 할 때는 여러분이 뭐 수업 듣는 학생 알겠지만 뭐 미니마이즈 또는 맥시마이즈 한 다음에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그다음에 서브젝트 투 한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셋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똑같은 포항공대 와서 예를 들어 똑같은 학과에 똑같은 학번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할 때는 여러분이 가진 자원이 다 다를 것이니까 삶의 경로가 다 다르고 뭐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인생 플랜을 할 수 있죠. 뭐 단적으로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대 가는 걸 생각해야죠. 맞아요.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놓고 여러분 인생 설계를 해야 되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는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인생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겠어. 그러면은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출산 휴가를 쓰는 컨스트레인트를 생각해서 인생 패스를 결정해야 되겠고 남학생들은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다들 가진 컨스트레인트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해요. 이 오브젝티브를 맥시마이즈 또는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자원에서 모자란 게 있어요. 이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모자라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 위대한 발명들을 찾아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자원으로 적은 자원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와닿으니까 물론 이건 아니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옛날에 적어도 제가 있을 때는 막 반공 이러는 시절에는 당연히 이게 맞는 걸로 생각됐어요. 예를 들어서 6.25 때 이제 중공군이 지금 중국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뭐 중공군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때 소위 말해서 인해 전술이라는 걸 썼죠. 왜 그랬겠어요? 예, 무기 면에서는 미군과 유엔군, 한국군이 월등했는데 자기들은 뭐 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사람은 많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제일 앞에 사람들만 총을 들고 가다가 앞에 사람이 쓰러지면 총을 집어서 또 하면 어때요? 어차피 뒤에 있는 사람을 쏴봤자 자기 편 뒤통수만 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나쁜 비유죠, 물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은 제가 하는 말에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저도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저희 죽상이 뭐 중국에서 왔다고 해요. 저는 족보를 믿지 않지만. 그러니까 저도 뭐한 1024분의 1은 차이니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비유할 때 분노하지 마세요. 저도 일부의 조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부족한 자원을, 그러니까 스케어스 리소스를 어번던트 리소스로 바꿀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의 납이 있는데 그거를 바꿔서 내가 나한테 부족한 1g의 금으로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이제 그 사칙 연산과 비슷한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시스템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임스 와트 있죠, 증기기관. 그 뉴커먼의 증기기관 가지고 뭘 하다가 어때요? 뭐 그 압축기인가요? 그걸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하나 붙여요. 그러니까 더하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뭐가 있었는데 뭘 빼버려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가습기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물통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진동자가 있고, 그다음에 물통과 진동자가 있는데 물통이 위에 있어서 조금씩 흘러나오게 복잡한 밸브는 아니지만 수동 패시브한 어떤 걸 만들어서 막 복잡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오래된 가습기를 제가 손으로 씻으려고 손을 넣었다가 그 안에서 막 비어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거는 가습기는 제 방에 있는 거고 저희 꼬마들 방에 있는 건 어때요? 최근에 산 거라서 그냥 통이 이렇게 있어요. 깔끔한 금속통이에요. 거기 물 받아서 어때요? 위에 뚜껑에 이렇게 막대가 있고 진동자가 나와 있어요. 청소하기가 너무 쉽죠. 그렇죠? 뭘 없앤 거예요? 중간에 있는 패스를 다 없애고 조그만 구멍이 아니라 이제 크게 해서 씻기도 편한 거죠. 그렇죠? 눈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빼서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곱하기인데 곱하기는 어쨌든 개수를 늘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스페이스X를 한번 보세요. 거기 스페이스X의 우주선들을 보면 큰 어떠한 노즐 하나가 있고 거기서 분사를 해서 로켓이 날아가지 않고 조그만 거 여러 개로 만들죠. 예, 그거는 나누기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곱하기라도 볼 수 있어요. 여러 개로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소련이 그렇게 했죠. 미국은 보면 어땠어요? 1단 로켓이 있으면 그 1단 로켓에 나누기 전법을 써서 여러 엔진들이 5개 좀 달려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분리하면 어때요? 거기서 이제 또 엔진들이 한 뭐 2개 달려 있고 1단이든 3단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예전 소련의 로켓들을 보면 지금도 있지만 이 부스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때요? 걔를 여러 개 붙여서 그냥 계속 올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명확히 나눌 수는 없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관련됐어요. 위대한 발명들이. 단적인 예를 그러면 더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 세상을 거의 바꿨어요. 2008년에. 실제로 나중에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애플사의 그 아이폰이 얼마나 이 인류의 문명을 바꿨느냐에 대해서 아마 틀림없이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를 살았죠. 그렇죠? 몇 살이었어요? 초등학생? 예. 어차피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다. 예.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걸 봤는데, 한국에서 어쨌든 간에 그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파 규제 이런 거를 걸어서 약간 좀 뭐 애플사 입장에서는 치사한 방법으로 좀 딜레이를 계속 시키면서 우리가 열심히 개발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 저는 노키아 엔지니어들과 마찬가지로 그때 노키아가 어떤 피처폰의 제왕이었죠. 다 필요 없다. 뭐 저거 뭐 찻잔소고의 태풍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저희 사촌 형이 굉장히 이런 게젯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걸 가지고 우와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편리하고 한국 정부가 계속 수입을 못하게 해가지고 인제서야 내가 누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형 뭐 그냥 컴퓨터랑 셀룰라 폰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뭐예요? 컴퓨터랑 셀룰라 폰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제가 아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최하수가 더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저거랑 합쳐서 뭘 만드는 게. 보통 특허를 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거는 매쉬업 페이턴트, 그러니까 더해서 만든 특허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특허를 냈어요. B라는 사람이 특허를 냈어요. 내가 가가지고 A랑 B랑 더해진 걸로 특허를 내려고 그러면 특허를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지. 그런데 정말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면 줘요 또. 물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 여러분이 아는 무선통신의 뭐 어떻게 뭐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르코니가 그걸 했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 헤비사이드랑 누가 발명한 걸 섞어가지고 특허를 내서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특허들을 섞었을 때. 그래서 더하기는 하수인데 놀랍게도 뭐냐면 이 하수들은 특허는 못 받아요. 보통 많은 경우에. 하지만 세상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쉐어링은 뭐냐면 부족한 리소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fully connected mesh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좋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호스트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노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n choose 2를 하면 n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죠.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건 그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어번던트한 자원이 있나 봤더니 사실 어번던트한 것 같진 않은데 자세히 보니까 underutilized 되더라는 거예요. 각각의 노드에서의 링크가. 왜냐하면 우리가 패킷을 보내고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에크가 오면 그 다음에 보낸다고 하면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중간에 막 네트워크 있어요. 근데 얘가 뿅 하고 보냈어요. 그러면 만약에 패킷 하나 보내서 에코 오면 그 다음 걸 보낸다고 하면 그동안 얘는 안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트워크에 노드가 얼마 없다고 해보세요. 패킷은 작고. 그러면 이 링크들이 놀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로 패킷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패킷 스위치.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링크를 공유함으로써, 그러니까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보면 어번던트한 자원으로 대체한 거예요. fully connected 된 링크 대신에 underutilized 돼 있는 링크들을 잘 활용해서 대체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많은데 하다 보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자, 어쨌거나 그래서 쉐어링이 중요하다. 이것도 그런 거죠. 지난번에 자동차 얘기했고 집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휴가를 갔어요. 어디. 우리 집이 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유틸리티를 내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휴양지에 있으면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이 저기 영일대 해수욕장 앞이다. 그러면은 여름에 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꽃 축제인가요? 레이저 축제인가요? 그때쯤 돼서 제가 어디 빌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underutilized 되어 있는 또는 abundant한 리소스를 scarce한 리소스로 바꿔치기 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쉐어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도 위대한 발명의 중요한 키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스타 이런 거 얘기했지만 핵심은 뭐예요? 더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느 한 주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최대한 분산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게 장차 커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내가 다 컨트롤하겠어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충분히 못 커지는 거죠. 오늘 제가 아침에 봤다는 페이스북에 있던 fully connected 메쉬 그림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조직에 관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0명이 한 팀을 해서 스타트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내가 9명이랑 얘기하면 되죠. 맞아요? 내가 9명이랑 얘기하면 되고, 거기에는, 링크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pen choose 2죠. 그런데 내가 조직을 굉장히 키워요. 그러면, 물론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그냥 나랑 커뮤니케이션 할 사람이 리니어하게 증가했지만, 실제로 그 조직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1대1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면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패럴렐하게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회의만 하다가 다 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조직을 키울 때는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원에 가서 논문을 쓸 때 여러분과 예를 들면 코오서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요즘 많은 툴들이 개발돼 있어요. 오버리프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라텍으로 이제 논문을 작성할 때 그냥 혼자 작성하고 들고 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내가 고치고 저 사람이 고치고 동시에 할 수 없는데 요즘은 좋은 게 뭐예요?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동시에 고치면 누가 고쳤고 이런 게 다 나오죠. 마찬가지로 워드라든가 이런 파일들도 요즘은 만든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 거기를 고치면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주로 과제를 혼자 하고 이러니까 혼자 뭘 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든가 아니면 여러 어떤 그런 다큐멘테이션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공유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나중에 굉장히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원노트를 쓰잖아요. 저는 우리 대학원의 학생들에게 제 원노트 일종의 챕터, 섹션, 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공유하진 않아도 몇 개는 공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냥 바로 억세스를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억세스하는 레벨을 정할 수 있거든요. 읽기만 할 수 있다든가 고칠 수도 있다든가 그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논문을 하나 찾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붙여놔요. 원노트 어떤 섹션에.
그래놓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걔들이 또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놓은. 또는 물론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대학원생에게 거의 논문 찾아서 거기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붙여놓으면 이제 제가 언제든 읽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일종의 이런 네트워크에서 이 뭐 코스트 이펙티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툴들을 잘 써보세요. 자, 어쨌거나 프리뷰는 이렇습니다. 벌써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퍼포먼스 매트릭이라는 것을 보겠어요. 이게 안타깝게도 발음이 이게 요거랑 좀 비슷하죠. 이것도 매트리스고 이거는 매트릭들이죠. 참고로 이게 미트르 이런 게 라틴어인지 그리스어인지 모르겠지만 측정하다, 길이를 재다 이런 뜻이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측정하는 것, 값을 매기는 것 이런 식으로 쓰여서 매트릭이 어떻게 보면 뭐 값을 매김. 그래서 성능 표식, 뭐 성능 지표 이렇게 아마 번역할 거예요. 근데 지표라고 하면 인덱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성능 지표예요. 왜 성능 지표가 필요하냐? 우리는 숫자로 바꿔야지 엔지니어링이 되거든요. 엔지니어들은 최적화를 하는 거라고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최적화 문제를 우리는 항상 풀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성능에 대해서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들을. 그러면 이 퍼포먼스 매트릭은 어떠느냐? 저 같은 피지컬 레이어, 지금 뭐 피지컬이란 단어를 제가 몇 번 썼는데 피지컬 레이어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전자기파, 전파, 서킷 뭐 이런 거랑 관련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피지컬 레이어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네트워크에서의 퍼포먼스 매트릭이 있고 통신에서의 또는 하이 레벨에서 그러니까 뭔가 로지컬하게 자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퍼포먼스 매트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볼 거예요. 몇 가지 매트릭을. 그 다음에 이 과목에서 많이 다루진 않고 잠시 언급하지만 여러분이 네트워크 자체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최적화 연구를 하려면 결국은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매서메티컬리 뭐가 모델링 되지 않으면 만인이 동의하는 최적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이론이 있을 텐데 그 이론이 소위 말하는 큐잉 디어리라는 거예요. 어디 있나요? 밑에 써놨나요, 제가? 네. 여기 있네요. 큐잉 디어리. 그래서 이제 Q가 뭐다라든가 가장 간단한 Q의 모델이 어떻게 되나, 그 Q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엔지니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최적화라고 했는데 그건 너무 수학이라든가 이 오퍼레이셔널 리서치 입장에서 본 거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겠어요? 시노미 시스템에서 한 것과 똑같아요. 어널리시스를 하거나 신티사이즈를 해요. 마치 우리 후리에 트랜스폼 시리즈 이런 거 보면 책에 신티시스 이퀘이션, 어널리시스 이퀘이션 이렇게 있듯이 우리는 뭔가를 분석하거나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논문은 뭐냐면 새로운 무슨 통신 방식을 제안한다 이런 거고요. 또 어떤 거는 뭐냐면 기존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막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퍼포먼스 매트릭을 계산해서 그러면 퍼포먼스 매트릭이 기존의 이 시스템의 파라메타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야지 최적화를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펑션을 찾아서 최적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잘 안 구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네트워크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저까지 보낼 때 평균적으로 뭐 딜레이가 얼마가 되고 이런 걸 알고 싶은데 그게 잘 안 구해져요. 실제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주로 뭐죠? 예, 네트워크나 통신이나 다 uncertainty를 다루기 때문에 확률 이론을 써서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random processes, 그다음에 뭐 그 일부분인 서브 클래스인 큐잉 디어리 이런 걸 써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메이저면은 이 큐잉 디어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과목은 그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뭘 디자인하거나 그렇죠. 분석을 하는데 어느 경우든 어때요? 잘 디자인하려면 특히 잘 디자인하려면 최적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피지컬 레이어 통신을 하는데도 제 논문들을 보면 절반 이상은 최적화를 해요. 뭐 최적 뭐를 구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산업경영공학과 학생이 아니면 나는 최적화 수업 뭐하러 듣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요즘 AI에 다들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AI 모델이란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스페셜 넌리니어 시스템이에요. 어떤 스트럭처가 있는. 그러면 넌리니어 시스템인데 리니어 시스템은 좀 간단한 편이에요. 그래도 넌리니어 시스템은 내가 어떤 파라메타를 줘서 어떤 구조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 파라메타를 최적화하기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쉬운 경우도 다 어때요? 그 트레이닝 데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요 안에 있는 파라메타 값이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예를 들면 리그레션을 했을 때 에러가 적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와 모델만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만 가지고 예를 들면 콜앱 이런 데서 야 트레이닝 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고 밥 먹고 했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걔는 최적화 프로그램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는 매우 중요하니까 혹시 들을 기회가 있는 학생들은 최적화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바로 느끼는 게 그럴 거예요. 잠깐 뭐지? 최적화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한테 세 개가 필요해요. 제일 처음에 뭐가 필요하죠? 리니어 엘지브라. 그렇죠. 다 벡터 매트리스로 해요. 그러니까 리니어 엘지브라가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해요? 예. 어드밴스드 캘큘러스 또는 캘큘러스가 필요하죠. 뭐 미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테일러 시리즈 뭐 이런 거 또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죠? 예. 우리가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걸 해요. 그냥 최적화가 아니라 어떤 뭐 확률적 최적화라기 때문에 또 확률 이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신 네트워크 AI 이런 거 할 때 항상 필요한 게 뭐다? 선형대수 알아야 되고 캘큘러스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습하세요. 군대 갔다 와서 다 까먹었으면 복습하세요. 그다음에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도 열심히 해야 된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피지컬 레이어 엔지니어들이 하는 것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채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트랜스미터 여기에 리시버가 있다고 합시다. 본래 뭐 인코더, 디코더 이런 말 하는데 다 빼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통신 피지컬 레이어 통신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통신 채널이 주어지면 어떤 송수신 장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저 채널을 잘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애예요. 근데 나의 목적은 뭐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인포메이션 비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피지컬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per second를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정보는 비트로 나타나니까 bits per sec라는 단위를 갖는 유닛을 갖는 매트릭을 중요하게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예, 트랜스미션 레이트 또는 뭐 커패서티라는 건데 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트랜스미션 레이트와 커패서티의 차이점을 알려줄 텐데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소리로 전달할 거예요. 네, 끝났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몽땅 에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레이트는 무지무지 높은데 에러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에러 레이트. 그런데 비트를 보냈으니까 비트 에러 레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어때요? 제가 소리를 아쿠스틱 채널을 이용한 거죠. 이 방에 있는 강의실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빠른 레이트로 정보를 전달했어요. 제가 아는 모든 걸 전달했는데 문제는 에러가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항상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피지컬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란 게 있으면 항상 두 가지 퍼포먼스 매트릭이 트레이드 오프를 하는 거예요. 전속률을 보통 높이면 에러 레이트가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걸 낮추면 얘를 낮출 수도 있겠지만 너무 낮으면 소용없잖아요. 뭐지? 그래서 이제 통신 엔지니어들이 이걸 그냥 아비트러리 채널이 아니라 좀 간단한 걸로 보자 해서 이런 거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노이즈라는 게 더해지고요. 여기 X, Y라는 게 나오는데 항상 하나만 보내지 않고 이렇게 시퀀스로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X에다가 내가 어떤 리얼 넘버를 주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미터가 주는 거고 그다음에 노이즈가 더해져요. 노이즈는 보통 뭐 가우시안 노이즈라는 걸 많이 쓰는데 여러분 뭐 알죠 대충 이렇게 PDF가 이렇게 되는 그다음에 오브저브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재수 없이 이런 굉장히 큰 노이즈가 생기면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1 비트를 보내도 어떻게 되겠어요? 1을 보냈을 때 오른쪽에서 관찰이 안 되고 음수에서 관찰이 되는 경우 또는 거꾸로 되는 일들이 막 생기겠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에 이럴 거예요. 예를 들면 요렇게 매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틱틱틱틱 클락이 뛸 때마다 내가 스칼라 하나씩 보낼 수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이즈가 더해지는 이런 채널이 있을 때 이 채널을 내가 사용해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최대 비트 수는 얼마일까? 그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써요, 사람들이? 아, 그러면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높이면 어, 에러 레이트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되죠. 근데 제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입력을 엄청나게 큰 값으로 보내보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없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뭐 파워 컨스트레인트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안 받아 써도 돼요. 그냥 개념을 가지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어떤 뭐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보낼 수 있느냐. 이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 뭐 그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보내면 에러가 많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클로드 셰넌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W는 헤르츠 단위의 밴드위스예요. 그 시노미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다음에 P는 파워예요. 수신 파워. 어, dBm이라고 합시다. 데시벨, 밀리와트. 그다음에 이것은 노이즈 스펙트럴 덴서티라고 하는데 뭐 dBm per Hertz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 C라는 게 뭐냐면 놀랍게도 내가 에러 프리로 전송할 수 있어요. 사실상 에러 프리. 우리 생각에는 노이즈가 있으면 에러는 어쨌든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송수신기 페어를 잘 디자인하면 수학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에러 없이 보낼 수 있는 양수의 유한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잘 디자인하면 아주 아이디얼하게 디자인하면 정말 아이디얼은 아니지만 에러가 엄청나게 작게 하면서도 요 전송률로 비츠 퍼 세크로 전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정보 이론 시간에 배울 내용이에요. 참고로 정보 이론은 지금은 500 단위로 되어 있는데 뭐 언젠가 내려올 거예요. 400 단위로. 예. 그래서 577 EC 577인가 그래요. 궁금한 학생은 지금 공부하지 말고 방학 때 그 제가 옛날에 뭐 이렇게 좀 지금보다 살이 좀 많이 있을 때 이렇게 옛날에 찍은 영상이 제 유튜브 채널에도 있고 강의 노트가 있으니까 뭐 공부를 하셔도 되겠어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셰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피지컬 레이어 엔지니어들에게 수학적으로 아주 멋진 걸 보여줬어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으면 거기에는 용량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커패서티. 그래서 수학적으로 봤을 때 에러 없이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송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두 개의 매트릭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전송률, 그 다음에 에러 레이트인데 에러는 없는 거예요. 에러는 없고 전송률 어퍼 바운드를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에러 없이. 그러면 에러를 조금 허용하면 당연히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또한 클로드 셰넌이 보였어요. 참고로 클로드 셰넌은 미시간 대학교, 미국 알죠? 주립대학교 중에 상당히 뭐 괜찮아요. 그래 봐야 학부 들어갈 때는 어때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 아이비리그만 못하죠. 근데 어쨌든 뭐 주로 이제 공부 잘하는 이공계 학생들이 무슨 스펙은 못 갖추고 이러면 주립대 많이 가잖아요. 뭐 옛날에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시간 대학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들어가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뭐 공대 어드미션을 받았겠죠. 미국은 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때그때마다 인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막 몰려요, 우리처럼. 예.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교수를 할 때는 엔지니어링 그 칼리지 오브 엔지니어링 거기서 학과가 한 4개 있었어요. 그러면 학생의 75%가 뭘 해요? 일렉트리컬 앤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18학번부터 단일 계열로 선발하고 자유 전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전자전기공학과랑 컴퓨터공학과가 전체의 뭐 상당 부분이 될 거다. 심지어 많으면 절반까지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했어요, 저는. 저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 나머지 7개 학과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나는 반대한다. 이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니다. 그랬는데 모든 그때 위원회에 있던 다른 교수님들이 다들 자기 과로 많이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조 박사 꺼져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그래서 뭐 말 좀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예,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번에 졸업식 할 때? 그 누가 책임져요, 그거는? 예. 물론 뭐 여러분들은 뭐 마음대로 선택해서 너무 좋아요 하고 있겠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핵심은 다시 돌아와서 채널 커패서티라는 것을 이제 유도했는데 이 사람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학부 때도 수학과를 아마 복수 전공을 했나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는 드물게 뭔가 이 확률을 좀 잘 다룰 줄 알았어요. 확률 이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학부를 졸업하고 제 기억이 맞다면 MIT로 대학원을 진학을 해요. 그러고 나서 석사 논문을 썼는데 엄청난 걸 쓰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어, 이거죠. 예. 그래서 제목이 뭐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의 수학적 이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현대 정보 이론에서 말하는 데이터 압축, 데이터 전송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했어요. 심지어 뭐 시큐리티 이런 것도 정보 이론적 보안 이런 것도 다 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 거기서 또 중요한 베리에이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이 클로드 셰넌이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커패서티 포뮬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채널에서의 채널 용량을 구했는데 거의 이게 저로서는 어떻게 되면 아인슈타인의 E는 MC 스퀘어에 거의 비근하는 이퀘이션이 아닌가. 근데 그것보다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서 아마 초등학생은 이해 못하겠죠. 로그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초등학생도 E는 MC 스퀘어는 알잖아요. 예. 하여튼 아인슈타인이 재수가 좋았어요.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피지컬리 엔지니어에게는 트랜스미션 레이트와 에러 레이트가 중요한데 놀랍게도 수학적으로는 어때요? 수학적으로는 채널 용량이란 게 있어서 에러 프리로도 어떤 유한한 양수 전송률로 전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에러 없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네트워크만 다루시는 분들 있잖아요. 피지컬 레이어는 그냥 됐어 난 몰라 무시하고 그러니까 주로 로지컬한 뭔가만 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들은 우리 더 인터넷에서 호스트가 있고 링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링크 자체는 에러가 없다라고 많이 봐요. 링크 자체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뀌었죠. 왜냐하면 말단으로 가다 보니까 전부 무선 링크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선 링크는 에라 프론이거든요. 에라가 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바뀌고는 있는데 예전에는 적어도 컴퓨터 네트워크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일단 연결이 되면 에라는 없다라고 많이 봤는데 그게 사실 요 셰넌의 그 아이디어랑 좀 잘 맞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일단 뭐 커패서티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하면 에러가 없다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트랜스미션 레이트와 에러 레이트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피지컬 레이어 하는 사람들 얘기고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돼요. 자, 정리를 하면 얘는 TX 레이트 또는 뭐 커뮤니케이션 레이트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트랜스미션 레이트라고 할게요. 제가 전에 말했지만 TX는 트랜스미션, 트랜스미터 막 그때그때마다 다른 축약어로 막 쓰이니까 알아서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위에 상위 레이어 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개인데 베리에이션들은 많은데 딜레이와 스루풋이라는 용어예요. 물론 네트워크 하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단순해서 얘기하면 조 박사 그 화이트라이가 너무 심하다 고 하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컴공과에서 들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으면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 뭐 다 말할 수 없고 저 인간도 뭐 지가 뭐 전공이 아닌 걸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너그러 용서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딜레이와 드루풋은 뭐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패킷을 하나 전송할 때 일어나는 일과 여러 개를 전송할 때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 소스가 있고 여기에 인터넷 지구 반대쪽에 데스티네이션이 있어요. 자, 패킷을 하나 딱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했지만 논리적으로는 어때요? 뭐 여기 바로 가 있으면 되지만 피지컬하게 어때요? 결국은 회로로 바뀌죠. 그렇죠. 이 전기 회로를 통해서 가는 거죠.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도 다 회로예요. 전자회로. 그러면 통신망을 통해서 가는데 이게 항상 뭐 여러분이 알지만 유한한 속도로 가죠. 네. 실제로 광속이 엄청나게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광속은 무지무지 느리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실제로 이래요. 여러분, 1 마이크로세크면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는 핸드폰이나 전자회로에 클락이 있는데 요즘 기가헤르츠 단위로 뛰는 거는 예사죠. 그렇죠? 제가 처음 컴퓨터 IBM 컴패터블 PC를 샀을 때도 걔가 한 40메가헤르츠는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메가헤르츠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몇 초에 한 번 클락이 뛰죠? 1 마이크로세컨인가요? 예, 좋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1 마이크로세컨을 40등분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 마이크로세컨 동안 40번 뛰고 있었어요. 1990년에도 PC가.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40MHz짜리 클락이 있는 PC를 샀는데 걔가 그럼 클락이 40번 뛰는 동안에 내가 여기서 불을 딱 켰어요. 걔가 몇 미터 갔을까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죠. 그렇죠?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중요한 숫자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숫자가 뭐냐, 제가. 예. 광속은 사실 계산하면 그냥 초등학교 수학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1 마이크로세크와 C를 곱하면 300m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빛이 1 마이크로세컨 동안에 300m밖에 못 가요. 그러면 그걸 40등분하면 어떻게 돼요? 1990년에 제 첫 PC가 한 클락 뛸 때 빛이 반짝하면 이거 보여요, 여기. 빛덩어리가. 포톤이 쭉 가는 게 저기 이렇게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쨌거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패킷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광속보다 느려요. 그렇잖아요. 모든 일렉트리컬 시그널은 광속보다 느리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없는 뭔가가 빨리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그 재밌는 뭐 해서 그림자를 가지고 뭐 광속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에서 봤잖아요. 그게 문제가 뭐예요? 예. 안 되죠, 실제로.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지 정보가 이동을 해요. 많은 경우에. 그게 매스든 에너지든. 근데 어쨌든 뭐 광속으로 리미트 돼 있잖아요. 한참 걸려요. 그럼 그 한참이 마이크로세크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패킷 하나 딱 보냈어요. 그럼 여기 도착할 텐데 도착이란 것도 애매해요. 패킷은 길이가 있잖아요. 첫 번째 비트가 들어오면 도착한 건가? 아니면 패킷의 마지막 비트가 떠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비트가 수신되면 수신된 거예요. 그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딜레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그림이 좀 하나 필요한데 이걸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 노드 또는 뭐 얘를 소스라고 하고요. 얘가 링크가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네, 이런 간단한 경우를 생각합시다. 물론 이렇지 않죠. 수없이 많은 중간에 라우터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소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라우터와 라우터라고 합시다. 네, 그게 안 헷갈리겠어요. 얘가 라우터예요. 얘가 다른 라우터고 라우터 B라고 합시다. 라우터 A. 네. 그리고 라우터 A와 라우터 B 사이에는 링크만 있다고 합시다. 그게 광 케이블이든 뭐 무슨 라디오 미디엄이든 간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래요. 자, 여기 P비츠라고 되어 있는 요 패킷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말했지만 제가 패킷 하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패킷의 시퀀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네트워크를 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패킷이라는 조그만 걸로 쪼개서 보내니까. 그럼 물론 그 조그맣다는 게 굉장히 클 수도 있죠. 상대적인 거니까. 자, 봅시다. 패킷이 이제 여기 있는 요게 컴퓨터 뭐 어디서 라우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네모 박스가 있는 게 얘가 예를 들면 메모리라고 해보세요. 뭐 버퍼라고 불러도 되고, 웨이팅 라인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뭐냐면 요 녀석이 처리를 해가지고 룩업 대입을 서치해야죠. 그렇잖아요. 봐봐요. IP 패킷이라고 하면 헤더를 까서 어드레스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거기도. 맞아요. 저장해 놓고 메모리에 읽어와서 숫자로 바꿔서 룩업 테이블 서치를 해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한 비트씩 보낸다고 해보세요.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고, 하나. 그것도 시간이 걸리죠. 그런 게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개의 뭐뭐뭐뭐 타임이라는 걸로 나타냈어요. 처음에 뭐냐면 큐잉 타임이에요. 큐잉 타임이라고 하니까 좀 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웨이팅 타임이라고 하세요. 예. 뭐냐면 내가 줄을 섰어요. 내가 줄을 섰는데 맥도날드 줄을 섰는데 앞에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딱 줄을 어떻게 보면 큐에 또는 라인에 딱 들어온 데부터 그 서버 앞에까지 딱 가는 데 걸리는 시간. 물론 지금은 키오스크니까 키오스크 앞에까지 가는 시간. 그게 필요하죠. 그게 여기서는 뭐냐면 이 Q개의 비트가 다 날아갈 때까지겠죠. 일단. 그 다음에 내가 딱 도착하면 얘가 뭘 하겠어요? 물론 실제로는 어때요? 이 라우터가 나의 헤드가 아니라 헤더를 열어서 어드레스를 읽고 룩업 테이블을 찾을 텐데 일단 무시해 봐요.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건 그냥 순식간에 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요 라인은 뭐냐면, 요 라인은 라우터 A에서의 타임 엑시스예요. 요 라인은 라우터 B에서의 타임 엑시스예요. 참고로 네트워크에서는 저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두 개의 에로, 타임 엑시스를 그려놓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지금부터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얘를 보내니까 점점 시간이 가서 여기 딱 되면 다 보냈겠죠. 요게 뭐냐면 트랜스미션 타임이라고 여기서는 말을 했어요. 저 패켓, P비츠 패켓을 보내는데 걸린 시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또 얘가 아무리 광속으로 나른다 하더라도, 물론 광속보다 느리겠지만 실제로 얘 입장에서는 요만큼 시간,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했지만 요만큼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딱 도착했어요. 여기서 딱 도착했는데 하필이면 Q비츠가 서비스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때요? 여기까지에다가 요만큼 더한 시간을 계산해야 토탈 딜레이가 되겠죠. 저 패켓이 도착해서 완전히 저 패켓이 그러니까 라우터 A에 도착해서 라우터 B까지 완전히 전송되는 데 걸린 딜레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딜레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겠습니까? 한 패켓의 딜레이는 알겠죠. 대충 말하면 queuing time, transmission time, propagation time으로 구성된다. 근데 물론 거기에 자질구레한 다른 것들도 다 더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트루풋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저희 국어 선생님께서 여름에 연수를 갔다 오셨어요. 무슨 우수 교원 이래가지고 어, 일본에 아마 보내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본에 갔다 오셨어요. 참고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해외여행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단체의 지원을 받아가지 않으면 갈 수도 없었어요. 예. 자, 어쨌거나 갔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의 자동차 공장을 갔더니 거기 설명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동차 공장은 5분에 한 대씩 차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분에 한 대씩 어떻게 차를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질문 왕이었거든요. 질문했어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냥 금속판 그거 보면 원재료 샀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금속판을 샀을 거 아니에요. 뭐 철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우그러뜨리는데도 5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5분에 한 대씩 차가 나오냐 만들어지냐. 그랬더니 그렇다는데 뭐 하시면서 그때는 강압적이에요. 여기 세워놨던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쓱 이렇게 꺼내시면 이제 입 다물어야죠. 그렇죠? 맞기 싫으면. 그때는 그냥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집에서 뭔가 부부싸움을 했다. 기분이 안 좋다. 그럼 그냥 막 불러내요. 그래서 막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참 야만적인 시대였는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은퇴하신 교원들 있잖아요. 90%는 예, 연금 박탈. 그거 좋은데요? 요즘 뭐 모자라잖아요. 국가 재정이 부족한데 우리 다 해가지고 어떻게 소급 입법 해가지고 교원들이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교원 연금을 다 박탈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어요. 예, 제가 존경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연금을 잃으실 것 같아요. 뭐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그 선생님은 거짓말 한 게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예, 자동차 한 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한 대만 만들겠어요, 그 공장에? 예를 들면 공장에 아무것도 없고 원자재만 쌓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 시작 딱 누르는데 갑자기 5분 만에 뿅 하고 차가 만들어서 나오겠어요? 한 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 여러 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장에다가 자재를 쌓아놨어요. 자,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시찰하러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공장을 30일 동안 가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한 10대가 나오기 시작하죠. 맞아요? 그게 5분에 한 대씩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는 한 대씩 나오지만 실제로는 조립 라인이 한 200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200개 인원들이 막 들러붙어 가지고 한 달 내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뭐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와 드루풋의 차이예요. 드루풋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루풋은. 자,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일단.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요걸 볼까요? 네. 자, 여기 왼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네.
소스 데스티네이션인데 그냥 뭐 링크 하나만 있다고 봅시다. 저게 라우터 A, 라우터 B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소스 데스티네이션으로 합시다. 중간에 라우터는 하나도 없다고 해보세요. 하나도. 예. 그냥 링크만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저 링크는 아까 말했지만 커뮤니케이션 링크니까 커패서티라는 게 있겠죠. 링크 커패서티. 예를 들어서 링크 커패서티가 얘는 뭐 100, 뭐 기가비츠 퍼 세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소스에서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패킷으로 쪼개서 이제 보내기로 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패킷 하나 보낸 다음에 에크가 날라오면 다음 패킷을 보내기로 했다고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여기 데스티네이션에서 이렇게 아까 공장에서 나오는 비트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스루풋은 얼마일 것 같아요? 그게 100기가비트 퍼 세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언뜻 생각하면 이상한 질문이죠. 분명히 채널이 100기가비트 퍼 세크를 보낼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스 데스티네이션 있으니까 100기가비트로 보내면 100기가비트가 1초에 하나씩, 1초에 100기가비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죠. 근데 트릭이 있었죠, 그렇죠? 만약에 패킷을 보낼 때 내가 에크를 받고 나서 그 다음 패킷을 보낸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초 만에 1초에 100기가비트짜리 뭐 그런 패킷은 없지만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죠. 뚜루푸시니까. 자, 100기가비트가 이만큼이에요. 자, 날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어요. 쭈루루루룩 나와요. 근데 다 나오고 나면 얘가 이제 뭘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얘가 이렇게 프로포게이트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더를 까서 뭐 헤더만 보고 문제가 없으니까 에크를 날렸어요. 바로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바로 뒤에 패킷이 와 있는 게 아니죠. 요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때문에 내가 만약 패킷을 받고 헤더를 까서 문제가 없을 때 에크를 날린다 하더라도 걸린 시간만큼 기다려야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RTT. 물론 RTT는 다른 과목에서는 다른 뜻으로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전자과 학생은 전자과 학생들대로 축약어들이 있어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컴퓨터공학과 학생들대로 축약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막 얘기하면 이상한 대화가 돼버려요. 서로 막 엉뚱한 축약어를 쓰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 가르치기 위해서 이 책을 보기 전에는 라운드 트립 타임이란 말은 알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RTT라고 부르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한테는 RTT가 뭐냐면 라디오 트랜스미션 테크놀로지거든요. 통신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RTT 그러면 요즘 좀 잘 안 쓰는 용어긴 한데 내가 대학원 다닐 때는 좀 썼고 뭐 이러면서 자, 스루풋의 라디오 트랜스미션 테크놀로지가 중요하대. 그림을 보면서 왜 라디오 트랜스미션 테크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항상.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종합예술이잖아요, 엔지니어링은. 그러면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축약어를 쓸 때 항상 뭐예요? 내가 축약어를 쓸 때마다 상대가 알고 있나 눈치를 보세요.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 당연한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때요?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안 하잖아요. 소통이 안 돼 버려요. 놀랍게도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이랑. 그러면 내가 축약어를 쓰면 물어봐요. 그게 뭐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막 축약어를 쓰잖아요. 그럼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그럼 제가 더 신나서 더 축약어들을 막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네네 하면서 자꾸 웃기 시작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어쨌거나 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더 인터넷에서 트루풋과 링크만 보더라도 링크의 커패서티를 트루풋이 어치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패킷 단위로 보내고 우리가 에크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라운드 트립 타임에 의해서 제약이 걸려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뭐 간단한 퀴즈나 숙제 같은 거는 여기 설명 읽어보면 알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소스 데스티네이션이 바로 연결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또 뭐냐면 바틀렉이 생겨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A 라우터, B 라우터, 뭐 CD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커패서티가 예를 들면 R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링크 커패서티는 R이고 R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보내다 보면 얘들은 각각 보면 충분히 뭐 2R만큼 받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얘가 이 링크가 2R이면. 근데 어떻게 돼요? 얘가 R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 링크의 커패서티에 의해서 바틀렉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다들 업그레이드를 해요. 라우터들을 업그레이드하고 링크를 새로 깔아요. 예를 들면. 근데 어디가 느려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는 내가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놨을 때 해피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어드레스가 오면 이쪽으로 보내면 되는데 다들 좋아지는데 얘는 업그레이드를 잘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글로 보내면 안 되죠. 패킷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더 빠른, 더 높은 드루풋을 원하는데 예를 들면 글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라우팅 테이블에 해당하는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또 프로토콜을 만들어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더 좋다. 그래서 이 컴퓨터 네트워크는 수없이 많은 프로토콜들로 돼 있고 계속해서 리바이즈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면 어떤 기기들을 보면 얘는 무슨 무슨 프로토콜이 이네이블 돼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백워드 컴패터블 하게 하니까 애들이 처음에 내가 무슨 프로토콜까지 지원한다는 정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셀룰라 폰이 지금 5G 폰이지만 4G, 3G 다 서포트하잖아요. 심지어 유럽에 가면 GSM도 막 연결이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좀 비싸지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15분 더 남았지만 일단 먼저 이걸 랩업을 좀 하면 퍼포먼스 매트릭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모든 시스템을,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분석할 때는 필요하다. 네. 그리고 어떤 분야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본다. 특히 통신에서 피지컬 레이어를 하는 사람들은 트랜스미션 레이트랑 에러 레이트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좀 바뀌고 있어요. 다들. 왜냐하면 홀리스틱 뷰, 전체적인 시야 하에서 디자인하기 위해서 다르게 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랜스미션 레이트와 에러 레이트인데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에러는 그냥 없는 걸로 일단 하고 컨제스천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컨제스천, 버퍼 오버플로우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대기의 행렬에서의 대기 시간 이런 게. 그러니까 그냥 에러는 제끼고 뭐예요? 패킷 하나하나의 딜레이. 여기서 생성이 딱 돼서 출발해서 마지막까지 도착했을 때까지 딜레이. 그 다음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슉슉슉슉 나오는데 마치 아까 제가 5분에 한 대씩 한 것처럼 드루풋인 거예요, 그게. 실제로 딜레이는 한 달인 거예요, 실제로. 개별 자동차는 여기서부터 재료인 상태에서 나올 때까지 한 달인 거예요. 그런데 슝슝슝슝 나오는 거는 어때요? 5분에 한 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선생님은 드루풋을 얘기했고 저는 딜레이를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딜레이가 5분일 수는 없잖아요. 한 대가. 주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드루풋이 아까 말했던 링크 커패서티, 쉐넌 얘기를 잠깐 했었죠. 또는 채널 커패서티에 도달 못하는 이유는 프로토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진장 보내버리면 그까지 달성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패켓 단위로 보내고 특히 더 인터넷에서는 에크 패켓을 받으면 뭔가를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이 그림에서 아까 수상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있지만 윈도우 사이즈라는 것을 정해요. 어떻게 하냐면 패켓을 보낼 때 그냥 하나 보내고 에크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윈도우 사이즈라는 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패켓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트에. 그러면 그냥 내가 패켓을 하나다, 두 개다, 세 개다 하면 딱 양이 정해질 거니까 일단 그렇게 얘기해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세 개의 그러니까 어크널리지 되지 않은 패켓이 있을 때까지는 그냥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게 윈도우 사이즈인 거예요. 뭐 윈도우 OS의 사이즈가 아니라 그거를 윈도우 사이즈라고 해요. 실제로는 그 데이터 바이트 또는 옥텟 수로 한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에 이제 세 개를 연달아 보내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에크 하나만 받으면 또 그다음 세 개를 보내면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결국 라운드 트립 한 번에 예전에는 한 패킷이 갔던 게 이제는 세 패킷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드루풋이 올라가는 거. 실제로 드루풋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좋잖아요. 근데 무진장 이 윈도우 사이즈를 늘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네. 극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냥 다 잘 받았다 아니다라는 에크를 보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만 문제가 돼도 다 잘 받지는 않았다면 또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진장 늘릴 수 없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다 잘 받았다고 해서 보내더라도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랜덤한 언서턴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때요? 내 이 그룹 오브 패킷츠가 잘 라우터들을 통과해서 갔지만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컴퓨터 켜서 막 업로드하면 또 컨제스천 생기면 어때요? 버퍼에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코가 안 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윈도우 사이즈를 줄이. 그럼 어때요? 윈도우 사이즈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사실 어떻게 돼요? 하나, 패킷 하나라고 하면 내가 슬로우 다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스루풋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윈도우 사이즈를 줄이면 여기서 내가 천천히 보내는 것과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뒤에 보면 이제 윈도우 사이즈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요. 여기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3개인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트립 타임 한 번마다 3패킷씩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매트릭인데 아까 제가 피지컬 레이어는 트랜스미션 레이트, 에러 레이트, 그 다음에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딜레이 드루풋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딜레이의 지터예요. 예를 들면 패킷 하나가 갔는데 이 딜레이가 어떤 일정한 디터미니스틱한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서버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이 한 번에 왕창 보낼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유튜브랑 넷플릭스 차이를 제가 찾아봤더니 유튜브는 뭐냐면 여러분이 딱 플레이 하잖아요. 그럼 별로 안 기니까 막 보내요. 그럼 여러분 컴퓨터의 메모리에 막 쌓여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렇게 안 한대요. 일단 굉장히 길죠. 하나가. 뭐 2시간짜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보낸대. 자, 그럼 그 두 개 차이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둘 다 사실 처음부터 좀 기다릴 수 있죠. 이 트랜스미션 될 때까지.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패킷 하나하나 보낼 때 딜레이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네트워크를 플러드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수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번에 많이 보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패킷 보내고.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때요? 거기 플레이 속도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얘는 네트워크의 링크 커패서티는 엄청나게 커요. 이 어, 스루풋도 엄청나게 높을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걸 볼 때 우리가 2배속 보지 20배속, 30배속으로 안 보잖아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거 맞춰서 하나씩 보내면 되죠. 패킷을. 예를 들면 처음에 1초씩 보내는데 나는 하나 탁 보내고 나서 이 네트워크에 그러니까 0.01초 만에 1초 볼 거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쉬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한 걸 보내도 여기서 플레이할 때는 한참 걸리는 거니까 하나 보내고 그 다음 거 보내고 쉬었다가 그 다음 거 보내고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딱 요 한 패킷이 들어갈 버퍼만 만들어 놓으면 컴퓨터에서 예를 들면 유튜브라는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버퍼를 할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딱 그만큼만 넣어놓고 보면 되죠. 아, 우리 주인은 2배속까지 보니까 2배속 버퍼링 할 거만 메모리만 차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다 될 쯤 돼서 하나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딜레이가 지터가 있는 거. 어떤 때는 0.1초 걸리던 게 어떤 때는 0.11초가 걸리고 어떤 때는 0.09초가 걸리고 하는 이 랜덤리스가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런 건 항상 생기죠. 모든 네트워크에서. 어떤 사람이 막 파일을 보내다가 데이터를 보내다가 안 보낼 수 있잖아요. 어떤 라우터를 통해서. 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딜레이가 패킷 하나의 딜레이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보면 그 다음 패킷, 그 다음 패킷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랜덤 베리어블처럼 이렇게 계속 바뀔 수 있으면 이거를 이제 딜레이 지터라고 하는 거예요. 언서튼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확률이 예를 들어서 테일이 있을 거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안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가 어때요? 버퍼 사이즈를 좀 크게 잡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이 버퍼를 다 채워놓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쭉 줄어들 텐데 큰일 났어. 끊기기 전에 그 다음 게 도착해 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버퍼 사이즈가 많이 비었으니까 이 패킷 좀 많이 한 번에 보내 그럼 또 딱 채워놓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플레이백 버퍼라는 게 있는데 그 사이즈를 이 딜레이의 지터가 결정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딜레이 지터가 크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예, 작을수록 좋겠죠. 근데 예, 제로가 될 수는 없겠죠. 그게.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통신 네트워크라는 것은 뭐 그냥 확률적으로 모델링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큐잉 티어리는 확률 이론의 일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큐잉 티어리 얘기를 하는데 일단 Q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 알파벳 Q가 아니에요. 예, 철자가 어렵죠. QU, EUE. 그렇죠? 예. 한국말로는 저거를 대기 행렬이라고 번역을 해요. 예, 사실 좀 이상하죠. 대기면 웨이팅이고 행렬이면 매트리스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행렬이 아니라 그냥 대기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 행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queue라고 하는 것은 대기하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줄 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구성 요소를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뭐 버퍼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 그냥 용어로는 얘가 서버예요. 여러분이 버거킹에 갔어요. 얘가 키오스크 그 기계고 얘가 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뒤에 가서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나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이 웨이팅 에리어에서 또는 웨이팅 라인에서 끝까지 가면 이제 서비스를 받는데 거기 서서 또 어때요? 한참 시간이 걸리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용어에 따라 요거를 웨이팅 타임이라고 요걸 서비스 타임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러면 내가 어떤 큐에 딱 도착해요. 패킷이. 그러면 얼마만한 시간이 걸리겠어요? 웨이팅 하는 시간, 서비스 받는 시간 걸리고 떠나겠죠, 큐를. 그런데 문제는 웨이팅 하는 시간이 얼마일지 내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왜냐하면 저 라우터가 여러 다른 호스트랑 연결돼 있으면 그리고 그 호스트들이 어떻게 패킷을 보낼지 내가 모르면 여기 어떤 때는 많은 녀석이 대기하고 있을 거고 어떤 때는 조금 대기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각각의 패킷 하나하나라고 보고 지금 그림을 보면 똑같지만 사실은 패킷 사이즈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줄을 섰는데 예를 들어서 제 뒤에 섰어요, 여러분이. 교수님인데 아는 척 할까? 딱 섰는데 제가 꼬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해봐 이러는 거예요. 얘가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너깃 하나 주문하는데 한 5분 걸려버려요. 그게 서비스 타임이 긴 거죠.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랜덤 베리어블에서 큰 값이 나와버린 거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큐잉 티어리는 이런 것을 모델링 한 다음에 놀랍게도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큐잉 티어리에서 MM1 이렇게 그냥 슬래시는 다 빼고 얘기해요. MM1Q다. 그럼 뭐냐면 여기 도착하는 어라이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요. 한 명이 도착하고 그 다음 사람이 오고 하는 것을 인터 어라이벌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해요. 확률 변수로. 그게 M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메모리 리스라고 보는 거고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인터 어라이벌이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인터 어라이벌 타이밍. 그 다음에 두 번째 M은 뭐냐면 이게 서비스 타임의 분포예요. 이것도 메모리 리스인데 이것도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 원이라는 것은 저렇게 돼 있는 게 서버 그 Q가 하나 있다라는 거. 그래서 MM1이에요. 이게 MM1. 얘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어라이벌 다음 어라이벌 할 때 시간 간격이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고 IID 여기서 마지막에 딱 가서 내가 이렇게 누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끝나고 떠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 그걸 MM이라고 하고 그런 줄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항공대 버거킹에 키오스크가 한 대 따 있고 줄이 하나 있으면 MM1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큐들을 여러 개 붙여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우리 버거킹 가면 여기 두 개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여기서 한 줄로 와서 둘로 갈라지게 돼 있나요? 지금?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죠? 네. 한 줄인 게 좀 편하죠.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요로 가장 간단한 Q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래프 상에다가 그 노드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게 있다고 막 보고 전체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도저히 어널리시스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이걸 또 확률의 뭐 평균값이라든가 분산이라든가 이런 걸 막 구했더니 구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큐잉 티어리 수업을 들어가면 미치는 거죠. 그렇죠? 도저히 못 구할 것 같은데 구하래요. 그리고 시험 보고 나면 누군가 또 구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구했냐 그러면 책에 있어서 하니까 책에 또 데리베이션이 다 있어요. 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과목에서는 이런 뭐 보면 여기 뭐 평균값 나오는데 저도 잘 모르고 다 까먹었어요. 이제 처음에 강의할 때는 막 외웠는데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이런 거. 자, 그다음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네트워크인데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패킷 하나 받고 끝내라고 막 그러죠. 패킷 하나 받고 그다음에 내가 데이터가 여러 개 있으니까 내가 보내는 패킷 여러 개에 관심을 가졌는데 문제는 이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세상이란 게 있고 내가 조종관을 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란 거는 어때요? 나 같은 사람들로 다 구성이 돼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의 이익만 맥시마이즈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왕따 당하죠. 예, 처음에는 이익이 맥시마이즈 되는 것 같아요. 우와, 너무 좋아. 그러다 어느 날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네트워크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딜레이를 줄이고 트루풋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라우팅을 잘 하고 뭘 해봐야 그것이 다른 사람의 딜레이 퍼포먼스를 나쁘게 하고 트루풋 퍼포먼스를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인터넷 프로토콜들이 더 인터넷을 운용하는 프로토콜을 만들 때 이 페어니스, 그러니까 뭐 공정하다고 하나요? 우리 어려운 단어인데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하면 끝도 없는데 여러분이 경제학 또는 경제학에 보면 뒤에 게임 이론 말고 그 앞에 또 나오는 게 뭐 유틸러티 하면서 막 그래프 그려지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적화 책도 보면 처음에는 싱글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을 막 주구장창 해요. 미분, 그레디언트, 퍼스트 오더 네서서리 맨날 이런 것만 해요. 뭐 라그랑지, 뭐 펑션, 그 다음에 뭐 듀얼러티 막 한 다음에 마지막 챕터쯤 되면 갑자기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한 거는 싱글 크라이테리언 옵티마이제이션이고 이 세상에서는 대부분이 멀티 크라이테리언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이 개론 과목에서는 안 하니까 알아서 해 안녕 이러면서 끝을 내요. 그럼 멀티 크라이테리언은 무엇이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호스트가. 그러면 나의 스루풋도 중요하죠. 나의 딜레이. 얘의 스루풋 딜레이도 중요하죠. 이게 높은 게 이 사람은 해피하고 이 호스트는 또 해피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당연히 얘를 높이면 얘가 나빠지겠죠. 어떻게 해야 페어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 예를 들면 뭐 프랑스 혁명 전이다. 그러면 3부에 나오듯이 귀족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평민이 있을 거고, 뭐 성직자가 있을 텐데 얘들도 각각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하나로 놓고는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세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떤 제도는 성직자만 너무 좋고, 어떤 제도는 뭐 귀족들만 너무 좋고, 어떤 제도는 평민들만 좋은 제도는 보통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냥 판을 엎어버리죠. 그래서 귀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혁명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페어니스라는 것을 제공 못하면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 쓰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이번 목요일 날 요 페어니스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깊이 있게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경제학 시간이나 아니면 뭐 게임 이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적화 시간에서 그냥 좀 들었던 거를 다시 리프레시 해줄 정도인데 혹시 수업을 들었고 그래도 좀 더 공부해야 되겠어 하는 학생들은 미리 좀 옛날 자료들을 봐서 보고 오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